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세웠던 계획들 있으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즉, 좋아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해내는 건 정말 매 순간 의지를 불태워야만 하는데요. 시작은 사랑이었지만 지켜가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면이 굉장히 빨갛게 저희 둘 다 비슷한 옷 색깔을 입고 와서 정말 약간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투자의 신 산타와 같은 선물로 저희가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1시간 동안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꽉 채워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선물이 필요하다. 내 종목 정말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진단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투자의 신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철학관 챔피언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도 출첵 해주셨고요. 레제비츠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벙벙님 오늘은 미리 산타인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저랑 운용형님 둘 다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오면서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 특집 같은 이런 투자의 신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유럽 여행으로 이제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가실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태양님께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거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오늘도 출석이요 해주셨고요. 봄님도 빨간색 옷 좋아요 라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재관님, 이민재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또 종목도 많이 올려주셔야 해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부터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처음으로 빨간불이 좀 나왔습니다. 운용형님.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1%대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 코스피가 오늘 6일 만에 반등 나왔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반등 나왔지만은 네. 이틀 전속 반등이 좀 나왔어요. 미국 시장도 3대 지수가 고루 1% 중반대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근데 좀 아쉬웠던 것 자체가 네.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주가 상승이었다. 연말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안 샀습니다. 선물만 샀다는 거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일 또 시장이 좀 불투명한 그랬던 부분도 있는 거죠.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4,640억을 샀거든요. 선물을 사다 보면 이제 선물이 고평가로 되죠. 그러다 보면 고평가된 기관 투자가들이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프로그램 매수로 유유점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전체 5,850억을 샀는데 이 중에서 금융 투자가 5천억이 샀는데 금융 투자는 다 매수 부분 자체가 다 프로그램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좀 이제 아쉬웠던 것 자체는 이거는 대체적으로 11월달, 12월달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 배당락 이후에 바로 또 매물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하루 이제 선물 움직임을 보면 내일 또 시장을 대충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잠깐 이제 HTS를 돌려서 좀 보시게 좀 되게 되면 오늘 이게 보라색이 보시게 되면 오늘 외국인 하루 선물 매매 흐름이거든요.
아침부터 1,000억대부터 금액 기준입니다. 계속 사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 코스피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7,300억을 샀어요. 근데 보면 종가는 얼마냐? 4,640억. 단일가에 2,700억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내일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 또 코스피 시장 같은 순수하게 733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1,753억 정도 거의 대규모 매수가 입이 좀 됐으니까 그래서 네.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일단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좀 되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 투자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부분 자체는 지금 요즘 원달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원화가 지금 강세가 좀 되면서 오늘 또 이제 9원 50전 정도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1,200 지금 한 77원 정도까지가 지금 내려왔을 거예요. 네.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에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선물 매수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것 자체가 간밤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4로 나왔었는데 전달이 11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1.4 정도, 100 정도 되고, 네. 시장 예상치도, 103 정도, 103이네요. 103 정도 됐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가 좀 나왔는데,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는 FOMC 이후에 FOMC 이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좀 빨라질 것 때문에 시장이 악재로 작용한 건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의존하는 경기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먼저 실적 발표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맞아요. 반밤에 12% 이상 상승을 좀 했고 네. 예, 여기다가 또 이제 경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 페덱스라는 회사거든요. 페덱스라는 회사 자체가 항공 물류 회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경기가 민감합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1% 가까이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분기 실적 자체가 1분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9월달부터 11월이거든요. 2023년도 해계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은 내년도 하반기 때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익이 개선이 좀 될 거다. 우리 시장도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게 힘이 실리면서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은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도 9월달 이전 수준까지 좀 떨어졌어요. 물가는 확실하게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앞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규모 자체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유입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의미 있게 좀 올라가면서 약간 했던 연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대치는 크게 가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한적인 범위 내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은 연말까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의 상승이 정말 반가운 상승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쉬운 상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 흐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잘 끌고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려감도 같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연말을 앞두고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뿐만 아니라 전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준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신강금님 잘 오셨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이선민 님께서 금투세나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장 마감되고 한 저녁 때쯤에 이제 합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고요. 대주주 보유금의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투세 유예와 특히나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10억 원으로 좀 기존대로 좀 흘러가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망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내일의 우리 투자 심리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고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운용형님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일은 태양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샤페론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7,620원입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수익까지 왔었는데 일하다가 놓쳤습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7,18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7,8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이 종목이 저도 뭐 처음 본 종목이라 봤더니 뭐 최근에 상장이 됐네요. 네. 10월 달에 좀 상장이 좀 됐고, 회사가 뭐 보니까 이제 거의 실적이 매출이 없는 회사로 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것 같아요. 특례 상장을 한 것 같고, 주 회사의 목적 자체가 신약 개발 통해 가지고 임상 1상이라 이상 단계 기술 수출하는 쪽에 이제 주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대충 제가, 사업 보고서를 잠깐 좀 읽어봤는데, 투자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아토피라든가 관련 쪽에 임상과학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공모가라든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시가총액이 1,600억이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얘기를 할 때, 올해는 이제,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자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자금 조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적자가 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회사도 딱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작년도까지 보시게 되게 되면 연간 200억대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게 상장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IPO 시장이 지금 냉각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각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 IPO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모 가격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도 훨씬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장이 좋을 때 IPO를 하게 되게 되면 아마 회사 공모 가격이 아마 그러니까 8, 9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장이 좋을 때 하게 되면 바이오 시장이 좋을 때 온다면 15,000원에서 2만 원을 하게 한다면 200억 조달할 거 400, 500억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안 좋은데 조달했던 자체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IPO 시장에 공모 시장에 안 들어오면 회사가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딱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의 2020년도 200억 적자 났고, 그래서 작년도 238억 적자 났는데, 회사가 작년 연말 기준에 244억밖에 없어요, 돈이.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아마 200억대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도. 그러면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올해 이제 IPO를 들어왔으니까 아마 공모 자금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300억 정도. 그런 1년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좀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긴 못했는데 얼마만큼 이번 IPO를 통해서 공모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 300억 이상 크게 안 넘어요. 그러면 회사는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올해 들어왔으니까 내년도는 회사가 또 자본을 다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시장에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증자를 해야 되죠. 전환사채라든가 증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필수입니다. 증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물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주주가치는 희석이 좀 되겠죠.
예, 근데 예사가 뭐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계속 유통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거의 매출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팔아셔야 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8,000원, 9,000원 시가총액 1,600원대, 1,600억대 시가총액에 상장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 바이오 지금 바이오 시장 자체, 국내 주식시장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로 봐서는 약간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뭐 9,000원을 돌파하면서 뭐 올라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제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 예사가 지금 상장된 지 10월 달이니까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 3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지금에서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 사실 때는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3개월 보호예수 물량 필히 나오거든요. 3개월이 지금 안 지났잖아요. 수급 여건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내년도 3개월이면 내년도 1월 달 넘어가야 될까? 넘어가야지 그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6개월 보호예수 물량도 있는데 네. 그 물량까지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대응하셔야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 가격은 최근에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7,800원대에서 짧게 대응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샤페론 이번에는 매도 타이밍 놓치지 말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800원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도 다행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투자의 신 1부입니다.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튜브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딱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거든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 종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 이후에 한번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랑 전화 상담 창구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마왕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 같이 올려주시고 WTN 뉴스님 그리고 마로니의 입세님께서도 늦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모두 잘 오셨습니다. 늦으신 김에 늦은 만큼 종목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말 오늘 날씨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될수록 더 추워질 것 같아요. 내일이 이번 주 추위의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저희 투자의 신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꿀팁들 얻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 CJ제일제당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40만 원이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 한번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요 저점을 한번 강하게 깨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정말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CJ제일제당이 그걸 좀 방어를 해주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거든요. 드디어 이제 39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가져가면서 요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운용형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뭐 편안한 주식이죠.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대표적인 음식업 자체가 방어적인 종목이고 CJ제당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CJ제당의 주요 사업 부분 자체는 이제 식품 가공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지만 예사가 또 생명공학 분야의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라이싱 사업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라이싱 사업 부분 자체가 약간 이제 시적 변동성이 좀 커서 약간 과거에 그것 때문에 시적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 라이싱 사업 부분 자체도 생명과학 사업 부분 자체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식품 가공 사업 부분 자체는 알다시피 방어적인 성격이 거의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이제 물류 부분이 조금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료 쪽은 이제 내년도에 많이 좀 좋아질 거예요. 올해 이제 곡물 가격이 상반기 때 급등을 좀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하반기 때 진행이 좀 됐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될 거고요. 이다가 음식료 업종은 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자체가 환율입니다.
대부분 이제 곡물 가격, 원재료를 곡물 가격을 사다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이 기여도가 커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도 현재로 봐서는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올해보다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니까 즉 올해 진행됐던 상반기 때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가지고 제품가 이상의 부분 자체가 서서히 반영이 좀 될 거고 그러다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제품 가격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원재료 환율 하락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부분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도 누려본다 한다면 내년도 실적 전망치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실적 변동 상당히 크겠지만은 음식 요청 자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CJ 제재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를 좀 못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CJ 제일제당의 PER이 지금 9배 되는 수준입니다. 과거에 이제 CJ 제일제당이 PER 최소한 장이 안 좋더라도 11배, 12배 정도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걸 그 잣대로 본다 한다면 지금 58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CJ 제일제당이 못 가다 보니까 다른 여타 의식업종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힘을 못 쓰고 있죠. 결국 CJ 제일제당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가장 주가가 싸니까 이게 가야 되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50만 6, 7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현 시장 여건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또 방어적인 회사 주가 자체가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방어적인 정보들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다는 것 뿐이죠. 또 만약에 또 경기 관련 민감주적으로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된다든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 국면 쪽에서도 CJ 제당이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현재 같은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나름대로 어느 하방도 지지가 좀 되면서 제한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특징 자체는 가급적 싼 가격에 주식을 좀 사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면 이런 종목은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현재 주가 흐름을 봐서는 이게 뭐 거의 37만 원대, 4, 5천 원대가 저점이니까 이게 현재 보면 이 회사 주가 자체는 거의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니까 37만 원대 중반대에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여기 이 밴드를 딱 보시면 되겠죠. 37만 원대, 5천 원대 내려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 10%니까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일단 걸리는 선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이 종목 매매한다 한다면 37만 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그 다음에 42만 원대에서는 비중 축소. 그 전략으로 대응한다 한다면 충분히 방어적인 종목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절대 이 종목은 주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손절매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떨어지면 사야 되고 올라갈 때는 따라 사게 되면 상당히 시간 싸움을 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분간 37만 5, 6천 원 매수 42만 원대에서 매도하는 그렇다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큰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가격적인 대응은 좀 해보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7만 5천 원 매수입니다. 42만 원 매도 이 가격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최근 들어서는 정말 연말이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소형주들 그리고 정말 그동안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내놓지 못했던 종목들 있으시다면 내년이 되기 전에 꺼내 놓으시고 그 종목을 어떻게든지 잘 운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줘야 되는 종목들은 보내주고 우리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 시장을 맞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희망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2023년 시장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한번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마왕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만 원, 비중은 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최근에 살짝씩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28,750원까지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더 크게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던데 이 종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난방공사예요. 지역별로 아마 집단 에너지 사업, 지역별로 저도 이제 집이 이쪽에 뭐 서울 서쪽에 목동 쪽인데 거기에 네. 난방공사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 쪽에 난방 열을 공급을 좀 하면서 실제로 내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성수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회사 적자예요. 적자고 적자. 이 회사 보시게 되면 근데 실적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제 회사가 작년도에 397억, 2020년도 1,300억 대 작년도에 397억 대폭 감소했고 올해 이게 회사도 아무나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4천억이 적자 나는 이유 자체가 아마 한전의 적자와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원가 부분 자체를 아마 유럽이와 약간 연동됐던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 최종 좋아지겠죠.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뭐 내년도도 지금 시적 전망치가 적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만한 주식 얼마 늘려진. 다만 회사가 이제 주당 BPS가 11만 7천 원짜리 주식이니까 주가는 엄청 싸기는 싸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죠. 아마 한국전력도 PBR이 0.2일 거예요. 이게 한국전력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어적인 종목이지만 일단 적자가 나는 회사고 또 이들 회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배당을 보고 샀을 것 같은데 배당도 많지가 않아요. 배당도 뭐 1,000원대도 안 되는 주식이니까 과거의 종목이 한번 시장이 좋을 때 실적이 많이 좋을 때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천, 5천원까지 배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2017년도 같은 2,820원 배당이 좀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960원, 797원이니까 현재 28,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겠지만은 성장성이 없고 계속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어느 정도 한전처럼 에너지 가격 전기료라 인상을 좀 해주면서 지역 난방공사들도 약간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국전력이 흑자 났을 때도 이 회사가 1,00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지금 3,000억대자 주식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은 좀 전개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작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점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가 이 종목이 3만 원대 크게 상회해가지고 3만 2천 원, 3천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 여건상 지금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 기업들도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올해도 적자고 현재까지 내년도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담아보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면 딱 지금 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서 주가가 24,700원까지 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하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9,800원에서 3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저항성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짧게 대응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매수가 오면 매도를 하셔야겠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르샤님 오셨어요. 찌유공주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잡동사니님, 엄마 사랑 리니님께서도 제발 저도 좀 구해주세요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할게요. 또 심심한 어피치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죠? 아, 예. 자, 그래도 시청자님의 종목은 저희가 조금 더 후끈하게 달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일테크노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500원에 15%입니다. 8,500원에 15%? 그럼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매수한 지가 한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오래 되셨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 오늘 딱 그 매도 타이밍 그래도 매수가 왔었을 텐데 안 파셨어요? 놓쳤어요. 단가가 조금 높았었는데 네네. 오늘 조금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했더만은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지금 8,500원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좀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가 매수까지 좀 과감하게 실으시면서 이제 단가도 낮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손실을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매도 가격이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일테크노스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오늘 제가 네. 추가 매수를 좀 8,900원이었는데 네.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에 사셨어요? 8,900원에 샀는데 아, 거의 오늘 추가 오늘 매수 거의- 해가지고 조금 오늘- 낮췄습니다. 낮춘 거 아니죠? 오늘 제일 고점에 사신 거잖아요. 아니요. 8,900원에 오늘 산 게 아니고 옛날 8,900원 샀는데. 예, 7,900원에 샀습니다. 7,900원에. 네네. 요즘 올라갈 때 사면 재미없어요. 요즘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오늘 올라가면 다음날 빠지는 경우가 많고 거의 이어지지가 않는 쪽입니다.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나요? 이 좀 뭐 때문에 사셨어요? 예, 포인트는 한 가지만 딱 얘기하자면. 이 조선 쪽에도 조금 예, 조선 관련 쪽이죠. 예. 회사가 표면 처리 기업이고 아마 예. 제가 알기에 철판이라든가 자른다든가 그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은 회사 여러 가지 쪽을 하는데,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라고 거푸집도 만들고요. 거푸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있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틀이거든요. 이게 금강공업이 이제 그런 쪽에 삼목에스폼과 더불어서 거푸집도 만드는데, 이게 뭐 그래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또 수혜주 쪽으로도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부각이 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이제 대량 거래 800만 주가 좀 됐거든요. 800만 됐다 윗골 달고 밀렸는데,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일단 기업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700억짜리니까 뭐 조그마한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인데 보시다시피 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1,500억대인데 거의 뭐 최근 들어서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쪽이고, 올해 실적은 대신 이제 올해 실적 자체가 이제 조준주 자체가 이 거푸집 만든 회사들 제일테크노스라든가 금강공업이라든가 종목들 올해 실적은 대폭적으로 좋아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아마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작년도 259억 났는데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보게 되면 거의 270억이니까 올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300억이 넘어가요. 이들 기업들이 다 좋아요, 올해. 거푸집과 관련된 회사들이. 삼목에스폰, 금강공업, 아마 제일테크노스도 그런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는 이제 제일테크노스도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그것도 재료도 함께 갖고 있어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160억에서 70억 정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9,000원대니까 PR로 따지면 주당 EPS가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PR로 따 5배, 6배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련된 종목도 금강공업이라든가 종목들이 다 그래요. 금강공업도 보시게 되면 올해 300억 이익이 나는데 300억 정도면 주당 EPS가 지금 1,00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PR 6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아마 주가 끌어올린 것 자체는 거래가 안 되다가 오늘 800만 주가 됐거든요. 보시다시피 오늘 거래가 2만 주, 3만 주, 4만 주 되다가 800만 주가 됐어요. 이거는 팔아먹고 나간 거거든요. 어김없이. 이거 800만 주 물량 돌파하고 내일 못 갑니다. 또 한참 동안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일단은 제가 요즘처럼 주가가 아침부터 나올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있으면 반이라도 팔고 봐야 된다는 쪽인데, 오늘 뭐 약간 좀 그래도 높게 따라 사지는 않았었지만은 오늘 뭐 고점이 좀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실적은 따라주고 있고 또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도까지 부진하지만은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점 거의 뭐 9,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올라갔다 밀려버렸는데, 여기는 돌파, 오늘 거래량이 이제 800만 주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뭐 돌파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저점이 7,000원대 저점이니까 조금만 반등 나면 파세요. 매수 단가를 8,500원까지 내려놓으셨다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8,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9,000원 이상 보지 마시고 8,200원 이상 올라오게 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그리고 정매수로 한다면 7,200원대 정도가 저점으로 좀 보여지는 거니까, 올해 시점은 좋으니까 7,200원과 8,200원 사이에서 요즘 시장 자체가 거의 박스권 장세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좀 매매를 하면서 손실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제일테크노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8,2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참고하시고 좀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일테크노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추가 매수하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그래도 손실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까 봐 저 무서워서 전화 못하겠어요 라는 댓글들 보이는데 여러분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전화 주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 주시면 절대 안 할게요. 절대. 진짜 약속드립니다. 절대 질문 안 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단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야겠죠. 기포시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6만 4,500원이고요. 비중 50% 담으셨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지금 살짝 또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데 비중도 두둑하게 실으셨고 이 종목 정말 길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우리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 종목이 이제 2차 전지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유적으로 평가를 받았었으면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좀 최근에 주가가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됐을 건데 2차 전지 쪽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좀 부진하죠. LG에너지 솔루션 갈 때도 못 가고 또 최근에 삼성 SDI도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지금 계속 지금 거의 지금 하단 부분에 좀 머물러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어려운 것 자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금리 사정이 고금리로 좀 바뀌면서 자금 조달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를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운이 잘 맞아서 올해 1월 달에 상장하면서 대규모 10조 이상 자금 조달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SK에너지로 자금 조달을 지금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금 투자를 미국 쪽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2차 전지 사업 부분 자체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흑자 전환을 좀 해야지 자체 자금 조달하면서 갈 건데 정유 사업 부분이 올해 대규모 정도 이익이 났지만은 여전히 투자하는데 좀 자금력이 조금 좀 딸린 것 같아요. 그런 또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이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한다든가 이제 그런 또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별로 전망치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 장기 투자 가능할까 물어보셨는데 장기 투자 가능하죠. SK이노베이션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S오일이 시가총액 10조 원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SK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 시장 점유율 1위니까 현재 이제 정유회사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S오일과 비교해보면 S오일이 10조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차 전지 사업 분야 자체는 전혀 지금 거의 평가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주가가 싸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고, 삼성 SDI도 올라왔다 약간 조정 좀 받고 있지만은,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흑자 전환만 진행이 된다면 빠르게 삼성 SDI와 또 갭을 메꾸는, 현재 2차 전지 수주 잔고로 봐서는, 삼성 SDI보다 훨씬 많거든요. 수주는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투자만 진행이 좀 되고, 흑자 전환되는 시점만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주당 한 3,000원도 배당을 할 거예요. 3,000원도 배당을 할 건데 현재 16만 7천원이니까 배당 수준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은 배당 받고 내연도를 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50%였어요. 대형주니까 50% 가져가는 거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중이 많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 정도 현재로 봐서는 현재 16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될 거예요. 삼성 SDI도 지금 급등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충분히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매물층이거든요. 18만 원대가 상당히 여기를 돌파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고 답답하시면 18만 원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는 약간 좀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20% 30%만 몰라도 50%니까
약간 조정을 하면서 20% 정도 좀 트레이딩 매매를 전략을 구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시고 18만 2천 원 이상대에서는 약간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길게 들고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워낙에 주가의 흐름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8만 원대에서는 좀 매물대가 무겁게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함께 조언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합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 찌유공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진단할까요? 매수가가 16,000원이고요. 비중 5% 담으셨습니다. 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5% 상승합니다. 17,4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사실 이 종목이야 오늘뿐만이 아니고 10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이 종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임상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00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에서 지금 수익은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좀 돼서 과거에 주가가 주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2,000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워낙 낙폭이 커서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차트 흐름이 좀 괜찮죠. 오늘 보니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3일 연속 오늘 주가는 기관 투자가들이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오늘 68,000주 가까이 매수가 이익이 좀 됐는데, 근데 이제 예상 시가총액이 9천억이고요. 9천억이고 현재 물론 이 예상가 신약 개발할 때 향후에 어떤 쪽으로 진행될지는 좀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근데 예상가 보시다시피 2024년도까지 실적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연간 100억대짜리 이익난 회사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가 이제 지금 자본 총계 자체가 1,600억짜리거든요. 1,600억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6배 되는 수준이니까 그만큼 향후 신약 개발과 관련된 지금 6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높게 산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가가 우리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싸게 사셔가지고 맞아요.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과거에 샀던 사람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3만 원대에 지금 엄청나게 매물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사신 분들이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사신 분들은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 하실 때는 가급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바닥을 좀 탈출을 좀 하면서 차트 흐름 자체도 이제 오늘 장대 항목이 자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1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19,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이니까 1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쉽지는 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9,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좀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저리 정도가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해당되는 수준이니까 앞서 내후년도까지 영업이익이 한 120억, 150억 되는 수준이고 2024년도 기준에서 자본 총계가 2천억도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2천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1조 원 넘어간다 한다면 상당히 또 부담이 느낄 수가 있고 또 주가가 좀 12,000원대에서 그 정도까지 또 30% 이상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1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워낙에 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9,000원 반등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수익 잘 챙기시면서 빠져나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찌유공주님의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사이에 한결님, 전정인님, 김정인님, 김반장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자, 미니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이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시작할게요.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이제 올해 주식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이제 월요일 지나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배당부 주가니까 지금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주제를 배당 투자 관련 전략으로 가지고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작년보다 하루 빠릅니다. 작년도는 30일 날 폐장했는데 올해는 29일 날 폐장을 해요. 그래서 배당락은 언제 되느냐? 하루 전날 28일 날 배당락이 돼요. 28일 날 수요일이죠.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부 주가인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겠죠. 27일까지 주식을 사야지 배당 받을 자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서 배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28일 날 배당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4분기 이제 배당 수익 4분기라고 한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분기 배당을 많이 합니다. 분기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이제 결산 배당을 하지만은 분기 배당도 있기 때문에 4분기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올해 이제 추정되는 배당 수익률이 1.71%에서 2.15 정도 예상을 해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분기 배당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2.1에서 2.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익률. 옛날에 불과 4, 5년 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기업들이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쪽인데 올해 4분기만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7에서 2.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배당락일 때 주가 떨어지잖아요.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론 배당락 지수라고 있습니다. 1.7% 정도 배당 수익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똔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최근 5년 동안 배당락 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 아침에 좀 빠졌다가 이론 배당락 지수, 즉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4분기 분기 배당 수익이 1.7%면 거의 한 4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배당락 지수가 좀 되는 건데 대부분 다 회복이 좀 되죠. 40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10포인트라든가 네. 최근 들어서 보니까 플러스로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을 공짜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배당락의 시초가의 주가 빠졌다가 종가는 올라간 경우가 많다. 이게 배당을 거의 지수로 봐서는 거의 공짜로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그랬던 지표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락일 지수 하락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배당락에서. 이게 올해도 과거처럼 최근에 5년 동안 이론 배당락 지수를 훨씬 상회한 상태에서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배당락은 예컨대 40포인트 정도 빠져야 배당락인데 마이너스 10포인트라든가 종가에 그다음 부합이라든가 올라올 가능성. 배당락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올해 배당을 받고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전략이 일단은 유리하다.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는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라고 알려진 종목이 있습니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배당락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따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당 투자보다는 일단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투자가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굳이 고배당주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 종목이 고배당주 모르는 경우 2% 3%짜리 그럴 수 있죠. 그런 종목이 훨씬 유리해요. 자,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작년도에 올해 먼저 이제 올해 고배당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배당 수익 꽤 높죠. 대신주권 우선주 같은 경우 거의 8.8%. 이게 배당금은 현금 배당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 주총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과 올해 실적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기업들의 배당 성향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배당을 줘요. 효성 같은 경우 작년도 6,250원 했는데 올해는 근데 효성이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배당 많이 떨어질 겁니다. 효성 같은 경우 실적 변동수가 워낙 크니까 작년도에 4천억 이익 나다가 올해는 800억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아베스트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죠. LS 인터내셔널은 작년도도 고배당이었는데 올해도 많이 배당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들 종목들이 고배당 종목인데 네.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일단 좀 보시고 자 보시면 작년도 배당락 때 고배당주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런데 KT도 다 고배당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당락 되기 전에 32,850원인데
배당락 때 작년도에 배당락 때 1,850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배당금은 1,910원 줬어요. 그럼 어때요? 배당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배당 받지 말고 오히려 다음날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세금 떼고 나면 세금도 20% 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바로 연초에 회복되면 괜찮은데 KT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올해 3월 달 가야지 이 32,850원이 회복이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배당부 주가가 61,300원인데 배당금은 2,660원 줬는데 배당락은 3,000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배당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주가가 현재까지 61,300원이 안 올라와 있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건 문제죠. 이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답답하네요. 포스코 같은 거는 괜찮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0년도도 바로 회복이 좀 됐고 작년도 바로 회복이 됐더라고요. 이건 같은 경우는 배당금 5,000원 줬는데 4,500원 떨어졌지만은 1월 4일 날 회복됐으니까 3, 4일 만에 올라왔잖아요. 3, 4일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KTNG도 해서는 안 됩니다. KTNG도 배당금은 4,800원 줬는데 배당락이 4,200원 됐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가니까 83,900원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효성 같은 경우가 배당금은 6,500원 주는데 작년도 7,100원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주가가 안 올라왔어요. 10만 원 못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들도 상당 기간 오래 걸립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는데 배당금은 1,400원 줬는데 배당락이 1,850원 줘가지고 우리 손해봤고 현재까지도 주가가 2만 원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남들이 다 이 종목은 고배당주니까 이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남들이 알려진 고배당 종목까지 배당 투자하는 게 아니라 2% 3% 정도 배당을 좀 주면서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 오히려 유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1월 달에 회복이 되는 시세 차익까지 노리는 그런 투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는 괜찮지만 고배당주 가지고 배당 투자해가지고 배당락 함정에 빠지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배당만 보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종목에 대한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운용형님과 함께 연말 배당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종목도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